안녕하십니까. 생활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시원합니다. 네, 오늘은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제 수출입 동향이 이제 발표되었는데요. 거기서 한번 자료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수출입도 이제 통계청에서 나오죠. 수출입 통계청에서 이제 20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제 수출입 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브리핑을 한번 정리해서 올려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매달 21일 날 아마 올라올 거고요. 그래서 총괄 자료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 붉은색으로 제가 해놨죠. 그래서 2020년 12월 자료인데 1일부터 20일까지 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수출 같은 경우는 한 1.2%가 이제 늘어난 거고요. 보시면 이제 308억 정도 수출했다라고 나오고, 작년도에는 이제 304억 정도 수출한 거고, 수입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한 277억 정도 이렇게 수입을 했고,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 이제 301억 정도를 했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한 8% 정도 수입이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수출하고 수입, 무역 수지는 한 30억 정도가 되는 거죠. 1일에서 20일까지. 근데 작년도에는 이제 3억 정도니까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30억이 늘어난 거고, 연간 누계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지금 올해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도 올해 연간 누계 무역 수지는, 그러니까 뭐 수출과 수입을 플러스 한 거죠. 그게 한 417억 정도가 되는 거고, 무역 수지가 작년도가 372억이니까 오히려 작년도보다 이 수출입에 대한 무역 수지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뭐 수출입 그런 무역 수지가 굉장히 잘 나온다고 지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지금 1000명 넘게 계속 며칠째 나오고 있고, 이런 뭐 거리두기도 굉장히 강화돼서 이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문도 계속 닫아야 되고, 뭐 음식점도 일찍 닫거나 커피숍도 지금 들어가서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매출이 굉장히 급감했죠. 일부 업체, 뭐 배달업체나 이런 데를 빼면은. 그런데 전반적으로 국가의 어떤 좀 뭐 제조업이나 이런 업체들, 그런 뭐 중장비 업체나 일단 수출입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은 굉장히 오히려 작년도보다 지금 더 좋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제가 봤을 때 어떤 뭐 상장돼 있는 대기업이나 어떤 산업 기반이 되는 그런 업체들은 현재 오히려 코로나 상황인데도 작년보다 좀 좋은 경우가 많고, 오히려 그 외에 내수 쪽에 머물고 있는 이제 소비재 쪽이나 뭐 서비스업 이런 업체들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결국은 좋은 데를 저희는 찾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또 좋아지는 분야, 뭐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증가함을 통해서 또 내수의 어떤 수입이 증가할 만한 뭐 이런 업체들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수출 현황에서 좀 볼만한 이제 품목들이죠. 품목으로 보면 일단 반도체 쪽, 반도체가 26.4%, 작년도 12월 대비 같은 기간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늘어난 거죠. 그리고 또 무선통신기기가 한 38.3% 늘었는데, 반도체는 올해 계속적으로 좀 수출이 좋았었고, 이제 무선통신기기는 지금 오히려 내년도가 좀 이제 기대되는 것 같아요. 무선통신기기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5G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포진돼 있을 텐데, 올해 그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그 5G 이런 투자 설비가 글로벌적으로 많이 늘어나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건물 내에 들어가서 이제 회사 안에 이제 설치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뭐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이제 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투자 같은 것도 많이 축소가 되고,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만약에 백신에 정말 효과가 있다 그러면 뭐 5G도 또 관련 업체들도 좀 괜찮아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동차 이제 부품 같은 경우도 조금 늘어났어요. 이걸로 3.5% 늘어난 걸로 보이고, 여기 보시면 자동차 수출은 조금 줄어들었고, 반면에 이제 자동차 부품은 좀 늘어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업체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시선을 좀 옮겨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몇 달치 한번 봐야 돼요. 아직 3.5%밖에 증가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석유화학은 뭐 석유 쪽 계속 안 좋고, 중요한 게 원래 컴퓨터 주변 기기는 좀 좋게 나왔었거든요. 수출 현황이 굉장히 좋았고, 또 이거에 이제 관련된 업체 중에 컴퓨터 관련된 업체들하고 또 SSD, 그런 컴퓨터용 이제 메모리 업체죠. 그런 업체들도 있는데, 지금
한 10월 달 넘어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그런 성장세가 줄어들고, 오히려 이제 12월 돼서는 작년도 대비해서 이제 줄어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SSD나 이런 반도체 쪽, 메모리 반도체가 작년도 한 12월부터 굉장히 좀 좋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SSD 같은 경우는 작년도 대비해서 뭐 매달 한 100% 이상 그런 수출이 증가하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그런 분위기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주요 이제 수출 국가에서는 뭐 EU하고 뭐 베트남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수입 현황에서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이렇게 제조용 장비를 수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이제 매달 보통은 이제 매달 1일날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나오면 이제 정리한 영상을 쭉 올렸는데, 이제 11월 달 건 제가 못했죠. 좀 몸이 아프고 사고가 나가지고. 근데 이 반도체용 제조 장비 요거를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게 한 6월, 7월, 8월 한 그 정도였죠. 그 정도의 이 디스플레이 장비가 굉장히 수입이 많이 됐었거든요. 수입 현황에서 작년도 2019년도 대비해서 여름에 이런 디스플레이 장비들이 수입이 많이 됐는데, 그 장비들이 수입된 이후에 그 이후에 따라가는 것들이 이제 반도체 죄송합니다. 그 디스플레이 그 장비들이 여름에 수입이 많이 됐었고, 그 이후에 한 두세 달 정도, 한 세 달 정도 지나니까 한 11월부터 이런 디스플레이 그런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얘기는 한마디로 어떤 이런 장비들이 결국은 수입을 한다는 거는 그 장비를 가지고 이제 어떤 제품들을 만들거나 이런 회사에서 결국은 그 관련된 제품들을 이제 생산해 낸다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보면은 이런 반도체용 장비들이 결국 들어온다면 어떻게 설치가 다 되겠죠. 공장에 설치가 되면은 결국 이와 관련된 반도체 제조를 위한 소재나 어떤 뭐 그런 제품들, 소재나 부품 그런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장비 업체는 좀 이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한번 들어왔다가 좀 이제 텀도 길고,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소재 기업으로 좀 눈을 많이 돌리는데, 그래서 반도체 소재 기업들 뭐 정제 기업들도 있을 거고, 뭐 가스 같은 에칭가스나 뭐 이런 거 그런 회사들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기업에 이제 좀 눈 돌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수출 현황하고 수입 현황하고 한번 네이버 금융 한번 잠깐 들어가시면, 네이버 금융에 보시면은 네이버 금융 많이들 이용하실 거고, 국내 증시 들어가셔서 테마 누르면은 이게 테마별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실 게 아까 나왔었죠. SSD 쪽은 조금 이제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더 좋아질 수도 있죠. 왜냐면 또 코로나가 더 심해진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비대면 쪽으로 간다 보면은 그런 뭐 온라인 수업도 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재택근무도 한다 그러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좀 피크는 많이 지났다, 이제 최고치에서 좀 내려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여기 뭐 여러 업체들이 나와 있는데, 이 업체들이 뭐 SSD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업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되고, 이런 업체들 중에서 좀 SSD의 사업 부분의 비중이 좀 높은 회사, 네오생 같은 경우 한 70% 넘어가거든요. SSD 관련된 이제 사업 매출이. 그럼 이런 회사는 그런 SSD 관련된 이런 매출이 좀 줄어든다, 뭐 수출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오생 같은 경우는 뭐 1,000원도 안 하던 주식인데 지금 거의 뭐 3,000 한 뭐 500원 이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네 배 정도 가까이 지금 이제 오른 상황이라서, 뭐 이미 이제 피크도 다 찍은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고점 정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점, 그렇게 저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자료를 보고 뭐 컴퓨터 쪽 부품이 좀 줄어든다 그러면은 뭐 그런 컴퓨터 관련된 업체들이 좀 안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반도체 쪽 이게 보시면 테마에서 반도체 뭐 재료하고 부품이죠. 이런 업체들을 좀 아까 제가 보자고 했고, 왜냐면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지금 좀 좋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아까 수출 동향에서 반도체 결국은 장비를 수입을 하면은 이제 이쪽 업체들이 장비들을 이제 납품을 하고 뭐 팔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이쪽 장비 업체도 이제 수입하는 장비들이 있다 보면은 그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에서 국내 장비 업체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또 이제 그 장치 설비를 늘릴 거거든요. 캐파 설비를 아마 늘릴 테니까 국내 이런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생각보다 이게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뭐 투자를 아주
이렇게 긴밀하게 잘 따라가지 않으면 좀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장비주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비주들이 그런 반도체 이제 공장을 가진 업체들, 예, 그런 업체들이 설치가 다 끝난다라고 하면 결국은 반도체 재료들, 예, 반도체 재료하고 부품 소재 가진 업체들이죠. 이런 업체들한테 다시 한번 이제 오더를 또 주겠죠. 뭐 여기 이제 뭐 보시게 되면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스 같은 것도 지금 뭐 만들고 있죠. 예,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원익 QNC는 제가 만들기도 했는데 뭐 이쪽은 이제 그 관련된, 예, 뭐 부품들, 예, 소비성 부품들을 또 이제 쿼츠라는, 예, 장비를 이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거죠. 예, 뭐 그런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관련 업체들을 뭐 저도 다는 알 수가 없죠. 한번 보시고, 특히 이 머티리얼즈라고 돼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SK 머티리얼즈나 뭐, 예, 원익 머티리얼즈, 그다음 뭐 하나 머티리얼즈 뭐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회사들은 보통 이제 반도체 이제 소재 같은 거 좀 만드니까 그런 회사들도 저렇게 반도체 장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이 다 끝나면 이제 그런 쪽으로 또 주문 발주가 나올 수도 있다. 당연히 이게 순서겠죠. 이렇게. 왜냐면 만들 수 있는 뭐 기계 장비를 미리 이제 설치를 해놔야지 그 다음에 이제 재료가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아마 순서가 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아까 또 하나 봤을 때 이제 베트남 쪽이 지금 수출이 가장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달마다 이렇게 자료 봤을 때 캐나다 쪽에 예전에 이제 자료가 좀 많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캐나다 쪽에 그달에 좀 수출이 많이 늘어서 그때 한번 이제 찾아봤던 방식이 이 수출입 무역 통계청이거든요. 예, 수출입 통계청. 여기 자료 이제 여기 사이트 한번 들어가시면, 예, 여기서 이제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 실적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베트남이 좀 좋았잖아요. 베트남이 11월 달에 수출이 가장 많이 됐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예, 아까 들어가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거든요.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 실적이 나오고, 뭐 연도별로도 볼 수 있고 월별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맞춰 놓으시면은 이거를 뭐 검색 결과를 해보시면은 품목별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차트로도 나오거든요. 차트를 해서 이렇게 뭐 분포도로, 예, 분포도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차트 형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서 이건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베트남 쪽에는 이제 이거는 뭐 2020년 한 해죠. 한 해 동안은 가장 많이 수출이 된 게,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수출을 한 게 뭐 녹음기나 뭐 음성 재생기, 뭐 텔레비전, 영상, 그런 가전 제품이 가장 많이 팔렸다 이제 라면 고 보시면 되죠. 뭐 그 외에 이제 부품들도 또 뭐 보일러, 뭐 기계류, 그다음 뭐 플라스틱 제품, 뭐 이런 제품들이 좀 팔렸다. 순서대로 좀 이게 순서거든요. 그렇게 많이 팔렸다 이제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한 건데 이게 엑셀 다운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요 이제 검색 결과에서 엑셀 자료로도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엑셀 자료 받아가지고 11월에 가장 많이 이제 수출이 된 거, 예, 이걸 봤는데, 왜냐면 이게 12월 거가 지금 이제 보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12월 달에 아까 보셨지만 12월 달에 이게 수출 현황에서 베트남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이 수출입 무역 통계청에서는 이 전달 자료죠. 그러니까 11월 달 자료가 이제 12월 15일 날에 이렇게 데이터로 이제 나와서, 여기 12월 자료는 내년 이제 1월 15일이 지나야지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12월 자료는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가장 비슷하게 이제 11월 달에 가장 뭐가 많이 팔렸나고 보니까 똑같이 이런 뭐 가전제품이겠죠. 예, 뭐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뭐 이런 제품들이 이게 1000불 단위니까 한 26억 정도죠. 26억 불 정도 팔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시면서 어떤 국가별로 어떤 그런 품목들이 많이 팔렸는지를 확인하고, 뭐 이거는 이제 가전제품이라 뭐 가전제품 쪽으로 보면 되겠죠. 만약에 뭐 어떤 나라로 가장 많이 팔렸던 품목, 특히나 이런 어떤 품목이 이번 달부터 뭐 지난달부터 갑자기 많이 팔리고 있다. 그게 만약 제가 메리아스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 메리아스라는 회사였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뭐 메리아스가 많이 팔린 건 아닌데, 이 메리아스가 갑자기 어떤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에서 굉장히 이 품목이 수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 그럴 경우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은 이게 이제 다트 전자공시라고 쳐서 들어가시면은 이 공시서류 검색, 예,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통합 검색 들어가시고 검색어에 메리아스를 한번 쳐보시면은 이 메리아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나와요. 뭐 좋은 사람들, 예, 좋은 사람들이라고, 예, 코스닥에 좋은 사람들이라고 나오고, 예, 그 다음에 BYC는 뭐 아시죠? 이렇게 해서 이 기업들을 찾아서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찾아봤을 때 국가별로 뭐가 제일 잘 팔린지, 그달 한 이달부터 갑자기 폭발적으로 뭐가 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주류
수출이 많이 늘어난다, 뭐 이렇게 뭐 주류 같은 것들 수출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뭐 이렇게 뭐 소주나 뭐 맥주 아니면 뭐 주류라고 치면 되겠죠. 그럼 아마 뭐 화이트 진로, 하이트 진로 같은 뭐 그 회사들이 이제 뜨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제 수혜받을 만한 기업을 찾아서 이제 정말 이제 그 기업이 이제 괜찮은지, 정말 이런 수출 반영 데이터가 이 회사에서 좀 수출이 되고 있는 거 맞는지도 좀 확인하고, 관련된 뭐 리포트도 좀 읽어보고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런 매크로하게 크게 나왔던 이제 수출입 통계 자료를 가지고 점점적으로 이제 마이크로하게 이제 이 회사의 실적을 맞춰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한 다음 분기 때는 이 회사가 실적이 좀 잘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요. 좀 귀찮을 수도 있고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좀 습관이 되고 이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나쁘지 않은 뭐 실적은 맡은 우선은 뭐 좋아지는 이제 회사를,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를 찾는 데는 좀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라서, 이런 식으로 한번 뭐 개인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셔서 해보셨으면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영상을 오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